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이 더위를 식혀주는 장맛비처럼 오늘도 뉴스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한 주간의 뉴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보자 제일 크게, 제일 질게 헌 혹교 비정규직 총파업. 파업은 설러 쓰다마는 일이 다 못 가지진 않아요 수다. 교육당국도 이 사람들이영 조조시 은혼허영 또 시는 우리 조꼬띠 사람들이 진례로 나오는 일은 의서야 됐구다. 제주도가 내년에 쓸 돈을 미리 여산허여보젠 도민들 신디 설문조사를 허염수다. 다음 돌 4일까지 도청 홈페이지형 모바일로 초메얼 쓰시땐 허난 도민들 세금을 허튼 일에 쓰지 못하게 뭔덜 배려보게양. 3년 동안 꼬딱 안 하던 제주 신항만 맹그른 걸 또시 시작할 모양이오다. 중단되기 전부터 이거요 저거요 말이 하나씩 난 이번인 도민들 생각은 어떠한지도 모녀 알아봐서 할 거담수다. 네, 지난주 전국적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파업 첫날은 무려 73곳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었습니다. 문제는 뭔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건데요.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영 씨? 이른바 좀 줄여서 학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엔 공공부문에 채용된 비정규직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네, 이번에 학비연대가 3개월 동안 교육부 시도에 있는 교육청들하고 합의를 좀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결국 잘 되지 않아서 네, 이번에 좀 파업에까지 이르렀었던 건데요. 큰 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큰 구호가 있었지만 세부적으로는 사실 어떤 그 복리후생이나 이런 처우를 기존의 정규직과 어느 정도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수준으로만 맞춰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만약에 구급 공무원 21년 차의 그 전체 연봉 총액이 4,800만 원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게 학비분들은 이거에 좀 훨씬 더 못 미치는 66.3% 수준인 3,204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66%, 70% 정도에 달하는 이런 연봉 총액이나 기본급 같은 것들을 80% 수준 정도로는 맞춰달라, 불평등을 해소해달라라는 요구가 1번이었고 또 명절 휴가비, 정기 상여금, 복지 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른 정규직과 차등 지급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지켜달라.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되신 분들이 50%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좀 지켜달라라는 이런 좀 세부적인 요구가 있었고 초중등 그 학교 내에서 이미 1년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책임을 지고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지위를 지금 얻고자 하는 법제화 요구나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어야 이 다음에 한 명의 아이라도 좀 지킨다,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가 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학교의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 교육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들여다봤는데 그동안의 비정규직이 2015년 교육 공무직으로 상당 부분 많이 전환되면서 학교 안에서의 처우가 어느 정도는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본 거는 교육 공무직의 법제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로 인정되는 교육원과의 그런 이제 계약을 통한 부분이 아니라 법제화를 이제 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부 당연히 거부를 한 입장이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청년들의 이제 꿈 중에 상당수가 공무원으로 향하고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 공무원도 포함해서 공무원을 이제 준비하는 어떤 치열한 과정을 겪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이제 공무원의 지위와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기회로 이제 온 경우에 동일한 이제 그 법제화를 통해서 공무원의 지위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직 전체적으로 형성되지는 않은 것 같다. 법제화 부분에 대한 주장이 그 부분은 아직 좀 공감대가 형성되지는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어떤 고용이라든가 근로 문제에 대해서 이걸 안정적으로 하고 대우를 높이는 게 정규직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취업 준비생의 어떤 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그 학비 노조 파업을 보면서 그 단 3일간의 파업을 보면서도 이렇게 나오는 간혹 정말 그 날카로웠던 반응. 그럴 거면 시험 보고 들어와라. 뭐하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직위에 따른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채우는 거냐는 그냥 그때그때 이걸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고 뭐 시험에 따라서 시험을 보고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경우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싸 안고 돌봐야 될 그런 약자들까지 우리가 외면을 해서는 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혹 우리가 이제 급식 종사원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업무를 너무 우리가 간단하고 이제 편안하게 치부해버리는 좀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100명에서 130명, 학생 100명에서 130명당 1명의 급식 종사원이 이렇게 그 배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불 많이 쓰죠. 날카로운 거 많이 쓰죠. 다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근골격계 아무튼 뭐 근육 관련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분들 그 실제 근무 여건이 이게 말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전향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의 학교 교육에서 급식이라든지 돌봄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지위는 당연히 마련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정말 이런 투명한 정보의 제공과 국민들을 설득할 의무가 행정에 있다고 교육부와 그리고 국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미진한 것들 때문에 이런 여론을 들어서 법제화를 좀 가로막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전 그거는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는 생각이고요. 저도 그 법제화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사회가 점차 변해야 가야 되겠죠. 이번에 학비 파업을 보면서 우리 사회도 조금 그렇게 서서히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희망을 좀 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이 뭐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밥 안 준다고 원망 말고 뭐 파업 이후 관심 갖자 이런 피켓 뜨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한 인천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더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입니다. 뭐 이런 어떤 가정통신문도 이렇게 발송을 했고 그게 이제 학부모들로부터 이제 파업을 지지하는 데까지 좀 이어졌다고 봅니다. 옛날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어떤 학비 파업이 갖는 어떤 우리 사회에 주는 어떤 시사하는 바는 법제화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은 이 미래에 더 이상의 3포 세대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탑동 앞바다를 랩에서 초대형 크루즈를 만들겠다는 제주 신항만개발사업. 이게 사드 보복 때문에 한동안 좀 조용했다가요. 3년 만에 다시 순환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르면 이달 말에 기본 계획까지 고시가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씨는 어떠세요? 제2공항도 왁왁한디 무시가 또 맹그럼신고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초대형 크루즈항을 조성하는 이 신항만 계획은요 이미 2016년 12월에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제주 관련 대선 공약으로 이제 조기에 착수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었는데 사드 때문에 멈춰 있다가 최근 들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총 사업비가 2조 8,760억 원. 엄청나죠. 굉장히 그 부지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건입동, 삼도동, 용담동, 탑동 앞바다에 506만 6천 제곱미터 규모라고 합니다. 네, 가늠이 잘 안 돼요. 네, 가늠 잘 안 돼서 사진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 항만만이 아니라 민자 1조 원이 투입이 돼서 항만 배후 부지에 주상복합, 상업시설, 해양 리조트까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계획 발표안에 보면요, 이 비전이 해운 항만 기능 확장을 통한 더 큰 국제 자유 도시로의 도약입니다. 네, 국제 자유 도시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국제 자유 도시 조성한다고 여러 다양한 개발하면서 많은 문제점 드러나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이 국제 자유 도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어떤 이런 목소리들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 번쯤은 멈춰서 도민들께 여쭤봐야 되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관광객만을 위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도가 아니라 원희룡 지사께서 늘 도민주권 시대 강조하잖아요. 도민들께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좀 이참에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이제 탑동의 그 앞바다를 포함한 더 이제 매립이 더 진행되긴 하겠지만 거기에는 그 우리 인간의 손길이 한번 되게 세게 한번 들어간데라는 부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손댔기 때문에 또 손대는 게 허용돼라는 관점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형의 그 탑동이라면 정말 많이 반대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소의 그런 형량에서 참고할 점이 있다고 느꼈고 두 번째는 이 신항만의 개발을 통한 아무래도 그런 이익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제가 그리는 제주도는 그러니까 환경이 보존되고 동시에 세계적으로 제주도가 세계인이 함께 찾는 어떤 그런 제주가 되기를 사실 꿈꾸거든요. 해양수산원에서의 평가도 뭐 이를 넘어섰다고 하는 거는 이제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는 것도 있지만 그냥 크게 그림을 그리자면 그를 통한 제주도의 국제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환경을 보존하는 축과 함께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우선 해보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2공항과 관련된 이 첨예한 갈등 속에서 신항만의 건설과 관련된 갈등 문제를 어떻게 과연 우리가 제주 사회가 이걸 잘 이렇게 관리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시간을 두고 그 부분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 같아요. 은영 씨 어떠세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사업입니다만 만약에 정말 이제 제주가 더 알려지고 크루즈항에 세계 외국의 모든 분들이 제주의 가치를 좀 보려고 우르르 내리는 모습, 신항만에 가득 찬 그 크루즈에서 그런 것들을 또 상상해 보면 또 괜찮은 일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 옆에서 피켓을 들고 한 번 했었잖아요. 우리 강정에 괜한 말을 했더니 강정에 왔었을 때. 저는 사실은 관광객 총량제를 이야기해야 할 때 섬에 관문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2공항도 관광객을 줄여야 하고 제주의 비전을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생태평화의 도시로 만들고 다른 그러니까 사회 전환을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 신항만이라는 관문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세금을 또 2조가 넘는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제주가 해수면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한 좀 이런 악영향들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 평균적으로 해수면 상승하는 그 속도보다 제주가 한 3배 정도가 지금 빠른 상황이에요. 이러면서 몇 년 전부터 만조 때 배를 접안하기 힘든 작은 항들이 있어요. 마을 곳곳에 항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이 아까운 비용을 마을 곳곳의 항들 그리고 이런 연안항이나 국가항들의 유지 보수를 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관문을 늘리는 데 쓰는 건 너무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저는 더 많은 공론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2공항에 가려서 신항만이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주 신항을 추진했을 때 추진 명분으로 내선 게 첫째 크루즈 관광이고 둘째가 이제 물류 문제거든요. 첫째 그러면 크루즈 관광의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됐나요? 되지 않아요. 안 됐죠. 물류 문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제주 유입 인구가 이제 증가세가 지금 둔화되고 언젠가는 계속 이제 이게 꺾일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주에 필요한 물류 능력이라는 게 앞으로도 제주 신항을 만들어서 해야 될 정도로 필요한 건가요? 제주 신항이 물류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기타 나머지 제주 도내에 있는 나머지 국가항들 네.
뭐 서귀포항이라든가 이제 뭐 성산항이라든가 이제 뭐 모슬포항들 여러 항들의 어떤 물류의 기능은 예전처럼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는 과연 수익을 난다면 다행이지만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 이 신항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세금은 우리가 내는 걸까요? 국가가 주는 걸까요? 저는 이 정도의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찬반을 떠나가지고. 네, 실제 지난 2018년도에 제주항에 기항했던 크루즈선이 몇 척인지 아세요? 5대 미만 아닐까요? 17번 기항했다고 합니다. 예, 제주 지금 있는 항에 17번 기항을 했는데 우리가 그 지금 2조가 넘는 예산으로 신항만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 크루즈 관광객이 기항지로 제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건 인정이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수요가 생겨서 그에 맞춰 공급이 가는 경우와 인프라를 갖추고 공급을 해주고 수요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98%를 해양으로 지금 물류를 이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구도심의 활성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과연 정말 그 크루즈 관광을 통해서 구도심 활성화 있느냐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구도심의 활성화 문제를 상당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긴 하거든요. 제가 물류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제주항의 물류 수용 능력이 이게 넘친다고 하는 게 주로 보면 겨울철, 감귤 출하철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감귤 출하철이 이게 가장 처리가 좀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미 서귀포항이 있고 이미 성산포항이 있는데 여기에 취항하는 선박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성산항과 서귀포항에 차라리 배를 취항시키는 게 돈도 더 덜 들고 차라리 물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관광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크루즈 관광의 허와실은 우리가 아까 뭐 17척 왔을 때 이미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크루즈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머 타보셨구나. 네, 한번 타본 경험이 있어요. 그 가면 내리잖아요. 한 바퀴 돌고 그냥 들어옵니다. 거기서 체류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뭐 전 세계에 제주를 알릴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우영바다 10주년 정도 때는 크루즈 안에서 이제 크루즈 사람에 대해 얘기해 보는 걸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내가 퇴직이 아니지. 자, 계속해서 오늘의 메인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도시 혼번 당선된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를 끌어온 지 1년이 됐수다. 집권 2기를 시작한 도지사의 행정력은 달맘직한 결과물을 만들어신가 양. 취임 허멍서라 나쁜 건 새로 고치고 도민들이영 은혼 족족하게 외올려신디 괜한 그 통솔력은 졸바로 드러나신가 말씀. 이제부터 우영팟이 조력한 원희룡 도지사의 취임 1주년 성적표를 요라복구다. 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원희룡 도지사의 도정 운영 1년의 성과와 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취임 1년에 대한 자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저희 KBS와 대담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공정한 인사로 투명하게 제주를 이끌어왔다고 자평을 했고요.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자평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고재일 씨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우영팟이 드디어 1년을 맞았습니다. 예. 저희 우영팟은 그동안 제주의 정통성과 아주 또 재미를 갖춘 독보적인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도민들에게 아주 시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도민들의 이 건전한 현안 인식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제가 자평을 한다면 네. 뭔가 디테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사님께서 이제 여러 자리 가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취임 이후에 이제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1번으로 나오는 게 공무원들의 편가르기와 그리고 줄 세우기를 없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뭐 저희가 오늘 1주년을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1주년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5년에 대한 평가예요. 그렇죠? 예.
5년을 거친 도지사가 내세울 만한 성과로서는 뭔가 너무 추상적이고 초라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공직사회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외부 수혈을 많이 했다는 점이죠. 개방형 직위를 이제 이전보다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2배 이상으로 많이 늘려가지고 채용하면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사회에 뭔가 신선한 충격을 줬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 외부 개방형을 많이 채용함으로써 기존의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할 수 있었던 업무를 많이 가지도 못한,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또 개방형 말고도 뭐 시간 선택제, 임기제 이런 형태를 포함해가지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외부에서 수혈된 공무원분들이 잘 하셨으면 또 다행인데, 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많았죠. 예, 뭐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제로 구속 수감이 되셨다가 집행유예로 이렇게 뭐 풀려나시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직에 있는 공보관 그리고 언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센 그 형벌을 1심 판결로 받았습니다.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연 공무원 사회가 신선한 자극을 받았는가, 건강하게 거듭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에 그 청렴도 측정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종합 청렴도가 중하위권인데 그 외부 평가가 있어요. 공무원 내부가 아닌 이제 외부 도민사회가 보는 평가는 최하위 5등급.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자축만 할 게 아니고 지사께서 분명히 냉철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공무원 조직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 도정에 비해서 원도정이 들어서면서 일단 공직 줄 세우기 사라졌다라는 평은 조금 뭐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여기저기서 뭐 국장급들과 과장급들과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너무 엄격하고 뭐 막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고 회의도 뭐 아주 자유롭게 뭐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만은, 선거 캠프에 있는 인사들 또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대거 또 등용이 된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비추어 봤을 때 원희룡 지사께서 취임사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도민 속에서 널리 인재를 구하고 손잡겠습니다. 언행일치로 도민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지난 1년간을 비추어 봤을 때는 일단 널리 인재를 구하려는 노력도 크게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언행일치로 도민들께 보답하지도 못했다, 이런 평을 좀 내릴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님하고 거의 좀 비슷한 맥락 같아요. 그 개방직으로 이제 그 조직이 여러 군데가 이제 생겼는데 주로 고위직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2급, 3급, 4급, 5급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비해서 그 인건비로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현상들, 읍면동의 그런 자치의 그런 인력 보강이 안 되고 오히려 도에 집중되는, 도의 고위직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사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셔서 저는 좋은 지점과 안 좋은 지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민선 7기 도민화합 공약 실천위원회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취임하신 직후에 이 민관에서 들어오셔서 공약을 어떻게 실천을 하면 좋은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를 이제 몇 달 동안, 3달 정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매니페스토를 좀 지키고 하는 것을 좋은 관행은 만들었으나, 이게 또 나쁜 관행으로 자리 잡힐 우려도 굉장히 크다. 어떤 너무 공식적인 농공 행상을 좀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안고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이런 것들은 좀 이어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 지사가 취임 1년 그 주요 성과로 꼽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난개발 방지, 중산간 개발 제한이 있겠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개편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중에 뭐 긍정적인 게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또 그 밖에 성과가 있었다면 또 있는 거는 칭찬을 해줘야겠죠.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은영 씨 어떠세요?
제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기후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곳이에요. 이미 제가 이렇게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날씨가 많이 바뀌고 기후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농민들과 어민들께서는 이미 피부로 다 알고 계실 그럼요. 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은 설명은 필요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 제주에서 지금 원지사께서 공약화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책이 있습니다. 한 개 사업이에요. 한라산의 구상나무 심기. 입니다. 사실 제주에 아열대 연구소도 있고 온난화 농업 대응 연구소도 있고 굉장히 농업과 그 그리고 제주 에너지 산업 전반적으로 아주 큰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탄소 없는 섬 2030에 더 덧붙여서 지금 계속 발표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한라산의 구상나무가 죽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나무를 심는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그 원희룡 지사의 그 업무 능력과 그런 비전에 대해서 사실 기대하는 편이에요. 업무적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이제 비전을 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후한 점수를 주는 편이거든요. 대중교통 체계 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렌터카 총량제 같은 거 합리적으로 조정해 갔다. 어려운 문제인데 어느 정도 이제 도민의 공감 속에서 잘 이끌어 갔다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전기자동차 문제 같은 경우에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할 점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업무적인 추진력과 관련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보려고 이제 주변에 이제 몇 분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뭐 제일 잘한 거 닮아? 개메이. 개나. 자, 잠깐만, 한번 좀 생각 좀 해보마 해가지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하시면서 그나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말이, 경에도 저 버스 개편한 거는 좀 좋아하는 분들 좀 많은 거 닮아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한 점수가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어르신들이 되게 이용하기 편해지셨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저 노선 자체도 좀 약간 대대적인 개편이 있고 이제 탑승 방식이라든가 요런 게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었는데, 이게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좀 수술을 하고 이제 성형 수술하고 이제 붓기가 좀 빠지니까 좀 약간 뭔가 좀 얼굴에 좀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 좀 그런 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 그 행복 택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우영팟에서도 모처럼 다 같이 박수를 쳤던 그 해안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블루벨트 지정 정책, 굉장히 저는 좀 좋은 정책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신앙만 네, 지켜봐야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본 건데요. 제주 청년들만을 위한 통계를 개발한다는 어떤 소식을 봤어요. 이게 우리 최초라고 하고 3년 주기마다 이제 시행을 하면서 제주 청년의 어떤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박수 받을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취임 1주년 주요 성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중산간 개발을 제한했다. 의문이 들어요. 저는 도대체 어떤 부분을 난개발을 방지했고 중산간 개발을 제한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구체적으로 지금이라도 소상히 좀 도민사회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뭐 기자회견하고 청와대 청원 들어가고 그다음 뭐 결의대회하고 뭐 투쟁하고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개발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성과로 그렇게 뭐 단연 1순위로 꼽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 좀 구체적으로 도민사회에 좀 소상하게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예컨대 오라단지 부분에 대한 자본 검증을 통한 이제 개발의 그런 어떤 제동, 그 중산간 지역에서의 그 상하수도 문제와 연계된 어떤 뭐 그런 부분, 또 신화령 부분이라든가 신화역사공회를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개발을 어느 정도를 제어하고 이제 환경을 돌아보게 했다, 뭐 그런 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게 개발을 제한하거나 방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어찌 보면 그 과정상의 하나의 어떤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제한하고 방지하기 위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제한이라는 이야기 해서 제가 갑자기 떠오른 정책들이 있어요. 우영팟에서도 다뤘었고요. 렌트카 총량제와 차고지 증명제. 네. 어찌됐건 이 도정 내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차량이 늘어나는 것들을 제한하는 정책들 이런 건 좀 꼭 필요했던 부분인데 좀 반영이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걸 제1 성과로 좀 넣었으면 박수를 맞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네. 뭐 지금 들어보니까 잘하신 것도 꽤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원지사의 자평과 패널들의 생각 그리고 나름 성과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도민들의 평가는 어땠는지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KBS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조사를 쭉 해왔습니다. 냉정한 평이 있는가 하면 또 후한 점수도 있었겠죠. 여론조사에 반영된 민심 어떻게 읽으셨고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한 분씩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1년, 집권 2기로 제주도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52.8%, 부정평가 38.2%보다 14.6%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 4월 KBS 여론조사보다 긍정평가가 7.6%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민선 7기 지난 1년 동안 통합과 소통 분야에선 부정평가가 48.1%로 긍정평가 40.7%보다 7.4%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달 27일과 28일 만 19살 이상 구민 842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응답률은 15.5%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여론조사를 딱 보면서 원지사를 좋아하는 지지층들은 모두 공통적인 이유로 그만한 이유가 있고 원지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나름의 이유가 다들 있더라라는 그런 결론을 나름대로 내렸어요. 딱 보니까 그 KBS가 한 여론조사 결과가 긍정평가 52.8%, 부정평가가 38.3%인데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한 5대 4? 5대 4 정도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좋아하는가? 왜 싫어하는가를 물어봤는데 자, 좋아한다는 사람은 성과를 묻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 예.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뭔가 이제 성과는 있는 것 같아. 예. 뭔가 잘한 것 같아. 예. 그 문재인 우리 국정 지지도 할 때도 이제 지지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왜 지지하냐 나오면 잘 모름이 1위예요. 잘 모름이 1위.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외교 잘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잘 모름이 1위거든요. 그거 허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 허수라기보다는 그냥 그 이제 뭐 원희룡 지사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그렇고 그냥 바라보는 어떤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잘할 갖고 것이다. 있는 그 신뢰에 대한 평가가 하여튼 그 정도는 기본이 들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자, 도민들의 평가 박주희 씨는 어떻게 이제 분석을 저는 하셨어요? 소통 부분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 KBS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통합과 소통 부분의 부정평가가 48.1%입니다. 예, 긍정평가가 40.7%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KBS에서 뭐 대담 와중에 이 언급을 하니까 이제 원희룡 지사께서는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원더풀 TV 얘기가 나왔죠. 예, 원더풀 TV는 이제 뭐 공식 방송에 대한 보완 형식으로 또 하나의 소통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시면서 그리고 내 자신이 재밌고 즐겨야 이게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했지만 평가는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본인 자기만의 방식의 소통과 그리고 본인만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저도 소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소통이 언제부터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 언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컨대 소통에 대한 노력들, 대화의 노력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관철이 안 될 때를 소통이 안 됐다라고 평가해버리면 그러면 소통을 안 하는 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관철을 시키지 못해서 반대한다라는 걸로 이해되는 건 조금 곤란하다고 느끼긴 하고 지인들, 언론인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해봤더니
어떻게 느끼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머리로 소통한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가슴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줘야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 들었을 때 그런 이미지로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소통에 노력을 하는데 그게 가슴으로가 아니라 머리로 소통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대요. 이제 그런 말 들었을 때 원래 또 원희룡 도지사는 또 씌워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머리로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수록 훨씬 더 가슴으로 다가가야 되는 노력을 펼쳤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보는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게 부족하다. 저는 도지사가 꼭 직접 소통을 할 필요는 없다.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경무에 시달리실 텐데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소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비자림로 공사 직전에 이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그러니까 그 불성실하게 했던 업체가 또다시 그것을 검증하는 제용역을 맡았을 때 사실 제대로 된 지사라면 무섭게 그 관련 실무자를 질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도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적절한 행정 조치가 있었다라고 교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결국엔 소통하는 도지사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소통이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소통이다. 네, 적절한 그런 행정 조치를 좀 적절히 하는 것이 소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KBS 여론조사에서 성과 내지 못한 부분 1위가 환경 분야예요. 환경 분야가 미흡했다라는 것은 사실 도민의 입장에서는 환경이 없어지고 도로가 깔리거나 개발되거나 우리 집 옆에 새로운 주택들이 생긴다, 주택단지가 생긴다라는 그런 피드백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이런 예산의 사용, 행정 조치의 어떤 불통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민들께서 체감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좀 보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남은 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원지사는 앞으로 이공항 문제를 비롯해서 일자리, 경기 활성화 대책 등 향후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미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거부터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사실 그 원지사가 이제 어디에 이제 그 시민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제 젊은 분들하고 청년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일자리거든요. 사실 일자리가 또 최고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분 또 이제 그 공약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실 이번에 그 1주년 맞아가지고 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그 일자리 관련된 내용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모두 일자리를 1,968명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제 614명이 공무원이고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 등이 250명 그리고 공공사회 서비스가 1,104명인데요. 사실 제가 이거 좀 세부적인 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좀 도청에도 좀 문의를 해보고 했었는데 예, 제가 처음에 그 앞으로 일자리 1만 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도청의 담당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좀 잘못 보신 것 같다. 지사님은 일자리 1만 개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일자리 1만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아까 제가 이제 그 공무원, 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 그리고 공공사회 서비스 총 크게 3개 카테고리로 나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공공사회 서비스 가운데 민간 위탁, 그리고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이 이 3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는 계약 주기를 1년, 2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게 다 누적 인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일자리 10,000개라는 거는 정말 상시적인 일자리 10,000개인데 일자리 10,000명은 이게 겹쳐가지고 숫자가 이제 중복돼가지고 그러니까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어떤 위탁 사업이 5번 계속 진행됐다면 그건 일자리가 5명인 거예요. 이렇게 통계적인 기법을 가지고 뭔가 좀 약간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게 저는 오히려 일자리 공약 부분이 조금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1만 개를 일부러 꿰맞춰야 된다는 거에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런 식으로 좀 왜곡된 형태의 일자리라든가 급조된 일자리, 뭐 불필요한 일자리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억지로 맞춰야 될까? 아까처럼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를 아까 청년들에 대해서 아까 3년마다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청년들이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 능력 그리고 인재 제주도 가서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그게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 등등등.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평가 받으면 되지 1만 개 너무 이제 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는 민간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물론 연계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방향은 있긴 하던데 저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뭐 연장선상인데요. 그 성과만 계속 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현안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보면 뭐 만들어내겠다, 뭐 경제 살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성과가 아니라 저는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 나가는 것, 그게 후속으로 해야 될 일들이라고 가장 최우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성과에 대한 부분들, 뭐 양적인 어떤 이런 숫자 끼워 맞추기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3년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원도정이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우리 도민사회에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비슷한 측면에서 저는 어쩌면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런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어떤 추진하는 것이나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주도 발전과 도민 행복이 전 좀 괴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 설문조사 결과들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미래의 달콤함을 계속 1만 개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도민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저는 지사께서 지금 미래의 달콤함이 아니라 이렇게 투자진흥지구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그리고 카지노와 면세점에 고용된 사람들의 노동 기본권 그리고 인권 실태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임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협상을 하는 것이 지금의 도민들의 행복을 더 증진시키는 일이다. 이런 어떤 지금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지사의 좀 관점이 필요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대안을 모색했는가,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원도정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아마 제주에 대한 애정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자, 남은 임기가 또 무려 3년이에요. 제주도정에 건네고 싶은 당부나 조언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마디씩 나누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보충 수업을 좀 단단히 해야 될 과목이 있다. 네, 언어 영역입니다. 언어 영역. 네, 일단 듣기, 읽기, 말하기인데요. 네, 도민의 목소리에 잘 듣고 민심을 잘 읽고 그리고 나서 진정성 어린 말하기 이 부분을 정말 전국 수석이 된다고 하면 아까 머리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소통하는 정말 그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행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도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평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남은 3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개발과 보전의 어떤 두 축이 한 축이 무너지지 않게 균형감 있게 좀 추진해 가라는 걸 주문하고요. 왜 머리로 소통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에 어떤 점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고 냉철한 이성으로 뜨거운 경론이 필요한 3년이다.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갖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 3년 동안 우리 사회의 주체 그리고 지사께서 계속 판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아주 뜨거운 경론을 우리가 펼쳐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남은 3년 동안에 지사께서 하실 과업은 저는 이 경론의 장을 만드시는 것 그리고 본인도 참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뜨거운 토론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끝으로 고재 씨. 다들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사하면은 이제 원희룡 지사하면은 이제 전국 수석과 이제 뭐 이런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맞긴 맞죠. 근데 왜 원희룡 지사의 전국 수석이 유독 회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주도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4.3의 폐해, 한국전쟁 이후의 어떤 그 참화, 정말 가난과 핍박의 어떤 긴 세월 끝에
81년도에 드디어 저 코딱지 같은 제주 섬에서 전국을 제패한 학생이 하나 나왔다는 것을 이걸 받아들이는 도민들의 감정이 정말 벅차지 않았을까라고 아마 그 당시를 아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큰 역할을 하신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원지사가 그 이후로도 도민 사회의 많은 성원과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의 어떤 도민의 자존을 세워준 그런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서의 가치가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도지사를 하면서 이제 그때의 기대와 물론 세대도 좀 바뀌고 하면서 많은 것이 변하고 좀 그랬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도는 원지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가지를 잘라주고 열매를 주고 나무 동지를 잘라주고 결국은 우리가 밑둥만 하나 남기는 그런 고향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그 푸른 숲으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될지 이 모든 것은 원지사님한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남은 임기 3년 잘 하시는 게 또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팟. 대박!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1년 축하합니다. 1년 축하. 1년 축하합니다. 둘, 셋. 이런 거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더욱 무럭무럭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파로 화이팅! 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까겠습니다. 네, 총국장님 출연료 좀 어떻게 좀.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유쾌함을 갖춘 우연팔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